안녕하세요. 정문환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2017년도 5월에 그때 예수제가 이 모습 아닐 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약 한 3년, 4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너무 이게 저로서는 영광된 자리고 뜻깊습니다. 이 진주라는 도시가 애사로운 도시가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몇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문화와 인문 도시인데 시골 촌뜨기가 이게 와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뭐 생방송이 되고 있어서 이게 급 후회가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싶은데 다행히도 우리 식구들, 놀러와 식구들이 저기 와서 딱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입니다. 저를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바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뭐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이런 거 같더라고요. 로컬을 맞다고 보는데 크리에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는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 놀러와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좌충우돌 하고 있는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좀 응원을 부탁하고자 왔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이 될 건데 30분 정도는 제가 우리 놀러와를 소개해드리고 30분은 우리 패널을 구성해서 우리 놀러와의 팀들이 와서 같이 이제 토크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달마죽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약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느낌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월간곡도 한번 전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셨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생방송을 봤거든요. 정말 잔잔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공예 작가시던데, 제가 뭐 그런 분들 따라갈 수 없고 그냥 촌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여행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동네를 위한 청년과 중년의 콜라보. 이름이 아주 좀 거창하네요. 어떻든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가져온 것은 대한여행 같아요. 대한여행.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한여행을 추구한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좀 고민했습니다. 좋은 문화를 말하는 키워드 7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좀 저로 봐서는 자랑스러운 단어도 있고 때로는 좀 쑥스러운 단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가지고 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골 공무원 28년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제 친구들은 대기업에 막 졸업하기 전에도 쭉 취직이 되고 가더라고요. 저는 시험 치는 곳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의 권유로 이제 공무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까지, 10년, 15년 전까지 내가 여기서 왜 하는지 이런 좀, 지금 말로 뭐 쪽팔린다 할까? 어디 가서 공무원 한다 말을 잘 못했어요. 네, 한 번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육학과의 교수를 맡고 계시는 분이 하동에 여행을 오셨어요. 단체로. 제가 버스에 가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시골 공무원 하고 있는 게 쪽팔리고 오면 하니까는
교수님이 과음을 팍 지르면서 이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데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를 혼내주셨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떻든 이제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 중에 가장 선두에 먼저 둬야 할 곳이 시골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디 글을 쓸 때에 나를 키운 파랄, 시골 공무원. 어떤 사람은 바람이 키웠다 하더라고요. 저는 바람은 아니고 시골 공무원이 나를 키웠다. 마을주의자. 저는 그냥 어디 때로는 다른 동네에 가서 슬로시티라든지 마을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무슨 주의자라고 부를 경우에 나는 마을주의자라고 하겠다라고 그냥 대뜸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기석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마을주의자라는 책을 봤는데 이 마을주의자가 있더라고요. 마을학개론이라는 책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감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저를 그냥 마을주의자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서. 섬진강. 아까 시골 공무원이 저를 키운 파랄이라고 하면은 섬진강도 어쩌면 저를 키운 파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진강 속에는 지리산도 있었을 것 같고 자연, 이런 생태, 시골적인 환경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도에 제가 섬진강 답사를 다녔는데 1년 내내 이제 토요일마다 나가서 다 걸었어요. 상류부터 재하류까지 걸었는데 그때 이제 섬진강을 만나고 자연과의 교감 이것 통해서 제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진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 중에 섬진강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축제. 생뚱맞게 축제가 나왔어요. 축제를 업무를 제가 3년 정도 봤습니다. 군청에 있으면서. 근데 제가 실력이 없잖아요. 축제를 어디 만들어 본 축제 구경도 안 해봤고 했는데 축제를 맡자마자 책을 10권 정도 샀어요. 우리나라의 축제 관련 책을 10권 정도 샀는데 그걸 다 넘겼어요. 그렇다고 축제를 압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축제를 준비하는 6개월 동안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 2가지 약속을 해서 혼자서.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저는 약속을 지켰다 해요.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제운을 받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나를 불태우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경험하고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글과 여행은 저는 같은 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 가지고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냈는데 그 책은 전부 다 발로 쓴 거라고 저는 봐요. 머리라든지 손이 아니라 발로 쓴 책인데 여행할 때에 걸을 때에 비로소 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걷자 생존. 우리 적자 생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걷자 생존. 이거 제가 특허를 냈거든요. 혹시 다른 분 특허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걷자 생존. 그래서 저는 걸으면서 썼다. 입니다. 멀티플레이어. 좀 있어 보이는 말이죠. 저는 사실 부끄러운 말인데 제에게는 있어서는 과연 제가 저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놀러와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멀티적인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시골 공무원을 할 때에 배웠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에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뽑을 때에 멀티플레이어를 뽑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잘 회자가 안 됐을 텐데 어떻든 멀티플레이어를 뽑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송종국 선수가 멀티플레이어로 가장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필드 어디 갖다 놔도 자기 위치를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감독으로 봐서는 아주 딱이죠. 저도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다 보니까 멀티플레이어를 따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가이드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엮어서 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여제라는 단어는 아마 좀 생소한 단어예요. 저거는 조어라고, 조어. 저를 아끼주시는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소엽 신정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소개해달라더라고요. 낙서하는 여자, 낙서하는 여자.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저 집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통 여제 하면은 뭐 골프 여제 뭐 이래 하잖아요. 그 여제가 아니고, 여성 할 때 여자가 아닙니다. 여유 있다 할 때, 할 때 그 여자. 쟤는 눈초리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눈초리를 가졌다 하고 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다른 눈초리. 여기는 여자라는 뭐 다른, 뭐 여유 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님이 오늘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주문 가는데 여자라고 지어줬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요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카톡이 쭉 왔어요. 왔는데 이제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때로는 정지시켜 놓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붙들이고 글로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제, 뭐 제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별명이지만은 그렇게 저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저에게 너무 과분한 또는 부끄러운 이런 이제 키워드지만은 제가 한번 어차피 제 자랑하러 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 저는 한때는 공무원이었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뭐 작가, 자칭 시인, 사진가, 기획가, 공정이행사 대표, 때로는 이제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28년간 이제 공직을 했습니다. 네. 그 공직의 바탕이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주어졌다 저는 보고 있고요. 시골 공무원, 저를 표현할 때 이걸 빼놓고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대 미대 교수님 김병종 교수님과 홍사종 교수님이라는 두 분이 있었어요. 제 편지를 받아보신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시골 공무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이런 제가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뭐 추천사라든지 뭐 책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해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이 나오게 된 뭐 과정은 좀 생략하고요. 이렇게 이제 6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로컬, 지역, 지방, 동네, 동네거든요. 동네, 마을. 제가 좋아하는 말이 마을인데 마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장수가 마을이고 하고 있는 일이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진주문고 여수제에서 준비한 그런 테마와 좀 일맥상통한다. 나는 왜 지역에 천착해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것은 마을이 위기에 있다. 마을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어느 것 하나 생소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고령화, 소멸화 이런 존재적 우리 농촌이 존재적으로 그냥 위기다. 공동체적 위기다. 지금 공동체라는 옛날에 보면은 두대 또는 모내기 하면 같이 모내주고 하는 뭐 동네 청소도 같이 지금은 청소는 같이 하더라고요. 하고 뭐 이런 이런 길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잖아요. 한 동네가 하나의 그냥 가족이었는데 공동체였거든요. 지금은 그 공동체가 많이 허물어진 그리고 공동체적 위기, 생태적 환경적 위기, 농촌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거대 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이렇게 저는 농촌 현재 우리 현주소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을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 건강한 먹거리, 생태적 환경의 보존 뭐 좀 거창한 말이긴 합니다. 인간 본연의 공동체 구현 이런 것들 국가나 왕국이나 도시보다 먼저 탄생한 것이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살리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마을 살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민도하고 있고 관도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마을 살리기라는 말은 안 쓰지만은 비슷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을 활성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마을 활성화, 마을 살리기들이 이런 이제 용어가 좀 쓸 수 같아요. 뭐 제가 그냥 뽑은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성, 토목과 조경, 좀 실력이 안 된 전문가들이 농촌에 와서 일하는 이런 것들, 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도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주민들이 투입되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나중에 성과는 좀 작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마을 살리기의 민낯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 조직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기석 교수님의 마을학 개론에서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마을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 농업 주권, 경제 주권, 자치 주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을 주민, 마을 시민, 마을 주의자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 2000년을 전후해서 이제 농촌에도 농촌 관광이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들은 것이 2004년경이니까 그 2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제가 농촌 관광을 배웠다 치고 이렇게 어디 다니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지금 그 농촌 관광을 했다고 하는 마을들이 대부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A형, B형, C형으로 나누는데, A형들은 한 15년, 20년 전에 생겨난 농촌 관광의 형태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30호, 60호, 100호 정도 되는 마을에서 농촌 관광을 했던 거죠. 산촌마을, 어촌마을, 농촌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아주 작잖아요. 시장이 아주 작아요. 구성원도 좀 이렇게 그렇고 자원도 작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었지만은 쉽게 폭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작은 마을 중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권역 중심으로 된 거죠.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막 몇십억 정도 돈이 투자하는 권역 단위 사업, 뭐 무슨 르네상스, 무슨 했었는 것, 워낙 큰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뭐 잘 해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감천마을, 뭐 삼복도로 르네상스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C형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융복합형. 근데 동네 단위가 아니라 좀 군 단위, 지역 단위, 좀 더 큰 자치단체, 최소한 기초자치단체를 바운더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섬진강, 지리산 권역을 좀 아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융복합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민여행사, 저희들이 이제 주민여행사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미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으로 농촌 관광은 그냥 하나의 관광이었어요. 체험, 밥 해주고 떡 매치기 하고 뭐 이런 우리 전통 체험, 이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그냥 고만고만 따라하기 쉬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민여행사는 이 세 가지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농촌에 오면은 이런 농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소득 증진, 공동체 의식 함량과 교육, 문화와 역사, 생태 이런 보존과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민 여행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놀러와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이제 설립 배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농촌의 문제점, 고령화, 뭐 이런 기동력 현지인의 이런 갈등들, 정부의 지원 정책 있긴 한데 이런 것들, 뭐 소멸되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협력적 비즈니스로 봤습니다. 협력적 비즈니스. 2017년도에 이제 발기를 해서
19년도에 문화부와 경남형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백선에 선정되기도 하고요. 이런 직원 나중에 저희 직원 소개해 드릴게요. 직원 4명하고 조합원 5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저희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행, 문화기획과 이벤트, 교육, 지역 활성화 이 4가지 사업이에요. 이런 저희들은 협력을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협약업체, 협력업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9개소 개인, 단체, 마을, 회사 뭐 이런 것들과 이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을 좀 보면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거대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소소한 자연 자원, 인적 자원, 문화 자원 이것을 우리의 바탕으로 서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20가지 테마의 여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7가지의 이제 베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 동네에 소나무가 3군데 있어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각각 점이었어요. 점. 물론 하나의 점으로도 독특했지만은 연결해서 선이 되니까 하나의 테마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희생, 배려 3가지 소나무가 주는 교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소나무에 가서 전통 놀이도 한번 해보고 차마실 하동원 약 1000헥타의 차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2000농가가 있고요. 300여 농가에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300농가가 맛이 300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특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마음껏 마시보는 그리고 차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다원에서 음악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여행자 오비나 이렇게 이제 차 마시를 하면은 이렇게 다원에 모시고 가서 간단한 음악회를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갔네요. 달마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백선이 됐어요. 그래서 병사리 백사장에서 보름달쯤에 월간국을 들으면서 차를 마신다.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병사리 백사장이어야 하고 달이 있어야 하고 월간국이 있어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벽한데 그것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사리 백사장 내일 밤에 모레밤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거든요. 이게 끈질기게 하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야간관광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나머지 99개 야간관광은 다 구조물에 조명을 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촉승리에 조명 쏘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자연에서 예술을 플러스 시켜서 융합한 것은 저희들 놀러와의 달마중이 유일한 거죠. 이렇게. 네? 비 오면 못합니다. 근데 실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약간 선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것이고 야반도주, 우리 협약하고 있는 매개말에서 하고 있는 야반도주인데 동네에서 옛날 70, 80 세대 분들이 즐겼던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프로모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창기에 만들었던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흔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장님, 우리와 가장 친한 마을 이장님이 이제 우리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진주시청에 계장님 오늘 오셨는데 그때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래블 헬퍼 여행에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문화여성, 장애인, 또 기관에 있는 청소년들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굿네이버스 한국 타이어에서 협업을 해줘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다문화 여성들을 이걸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모셔서 하루 저희들이 여행을 시켜주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어머니들이 소풍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착안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와인과 전통주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 뭐 토지 골목길 가는 프로그램들, 우리는 이제 대중적인보다는 이렇게 동네 안으로, 마을 안으로 이게 여행자들을 모시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뭐 초등학생부터 90세 할머니까지, 어머니까지 모셔서 이런 이제 대상들을 모시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배움의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동이 그쪽이 강점이라서 저희를 통해서 많이 오시고 해요. 최근에 이제 자서전 교실을 했던 거 있거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한글을 이제 깨친 분들, 우리 10주 과정으로 놀러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글쓰기 강의가 아니고 내 인생을 반추하고 토해내는, 서로 공감하는, 그래서 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와서 여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 이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PD로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이 일은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2기를 마쳤고요. 곧 3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3기가 곧 시작되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문화기획 이벤트인데,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축구대회 1월달, 2월달, 5월달에 고택음악회, 이제 지금 10월달에 할 슬로워크, 이게 대규모 이벤트인데, 이것을 한 것은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우리의 놀러와의 이미지도 높이기 위한 이런 다목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축구대회, 올해 아쉽게도 이제 못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겨울에 어차피 들판은 횡하니 비어 있어요. 여행자도 안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놀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 들판을 한번 달고 보고 농촌을 한번 뜨겁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시합이 열린 곳은 가로 20m, 그리고 30m의 미리 수입이야. 어르신들은 들판을 멀어뜨려야 하는 곳을 빨리 넘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희들 협약하고 있는 매개마을 어머니들이 나와서 영상을 촬영해 줬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골 냄새 물씬 나죠? 정부비 냄새 별로 안 나고, 일반미 냄새가 많이 나죠? 네.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겨울 대표 축제를 향해서 이것을 좀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상 촬영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내년에 여기 오신 분들이 한 테 만들어서 딱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파트가 같은데, 마을 재생.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호텔, 창고를 리모델링 한 사업, 마을 미술, 또 마을 학교. 마을이 호텔이 된다. 마을이. 호텔 매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농가를 개조해서 하는 건데, 그 운영은 마을 기업인 협동조합 매개가 운영하겠다. 청년들을 한 3명 내지 5명 정도 고용하겠다. 주민들을 한 1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나중에 이 마을의 이장님의 마지막 비전은 뭐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다른 데 가서 돌아가시게 말고 우리 동네에서 예생을 마치게 하자. 마을 요양원 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때문에 이제 관계분들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준비가,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 있지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마을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이제 매개 마을들과 저희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을 창고가 명수가 된다. A라는 마을을, 창고를 저희들이 이제 10년 임차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마을과 협업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창고거든요. 그래서 왜 이 프로젝트를 한가? 청년과 중년이 함께 일하는 장소, 소통과 공감 이런 것들을 좀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판매와 교환, 배움과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서 우리 동네가 지속 가능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이제 그래서 여행자와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광장이 되겠다 하겠다. 제가 여기서 마을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정말 진지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협약을 치기로 해서 주민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골목길을 갤러리가 되는, 요즘은 이게 하나의 대세긴 해요. 그래서 이제 최참반댁에 오시는 손님들을 쭉 악양이라는 동네 쭉 안쪽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마을의 그런 지속 가능한 활력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에 나가서 수다막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분들과 떠들고 오고,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을은 곧 마음이다. 이 명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없이는 마을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학교라는 것을 10월 8일날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지에 나가 있고요. 한 10분만 정말 마을을 한번 활력 살려보고 싶은 분들 10분만 딱 모셔서 저희들이 이 학교를 운영해보고 와서 그 리더가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을 한번 일으켜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놀러와 방식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도요다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요다 방식 핵심이 just in time 이라 하더라고요. just in time. 좀 많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자, 연계 협력하자, 융복합하자. 조합원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만장일치지도. 그리고 이게 막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액션, 고민은 그 다음. 하자부터 선언 먼저 하자. 고민할 시간에 먼저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겨울 춥다고 여행자 안 온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논두렁 축구 대회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자. 저는 하자주의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여행자, 저는 3명까지는 모셔봤어요. 한 명을 모셔보고 싶어요. 한 명. 1대1 가이드. 그래서 그 한 분이 정말 친구도 없는 분, 도시에 사는 분이 놀러에 와서 한 명의 가이드, 1대1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충전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명의 여행자도 놓치지 않도록, 혹시 우리 놀러와서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들어도 사람 냄새 나는 마을과 함께 하자. 가장 뒤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희들 약간 매개마을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여행자를 모시다 보면은, 때로는 화장실 청소도 해줘야 되고, 방에 화분도 꽂아놔야 되고, 이불도 정리해줘야 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마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힘들다고 쉬운 곳으로만 가면은, 마을은 그냥 영원히 우리 돌봄의 대상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람 냄새 마을과 하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우리 동네에 늘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지켜나가는 그런 동네가 되기를 꿈꾸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적어도 저희 놀러를 통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만 오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다 100명을 채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 놀러와가 기반이 돼서 마중물이 돼가지고 100명 정도 오면 좋겠다. 여행의 새로운 표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표준은 될지 모르지만 대한여행,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대한여행, 언택트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저는 대한여행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대한여행을 제시하고 싶고, 생활이 비즈니스가 되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조그만 모래 하나 정도만 되면 좋겠다. 벽돌 하나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2부로 저희 식구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시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갔죠.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예, 우리 오동수 실장인데요. 뭐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아나운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 서울의 메인 MC도 했고, 최근에 우리 오기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요 뭐 축제, 예, 이렇게 MC, 진행자, 기획자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저랑 한 7, 8년 정도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힙업하다가 그냥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같이 식구가 된 오동수 실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청년이 시골로 온다? 꿈만 꿔왔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조준형 PD인데 도시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물론 하동이 고향이긴 하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의 PD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형 PD입니다. 창원에서 원래 이제 자라나고 했는데, 다시 저희 하동으로 왔던 양지영 PD입니다. 진주가 본향인 우리, 예, 막둥이 이대현 PD. 예. 예. 자, 그러면은 약 30분 정도 우리 이제 오동수 우리 MC의 진행으로, 어떻게 청년이 어떻게 노타리들과 일을 해 나가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셨던 저희 대표님이시자, 시인이시자, 작가이신 우리 조문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조문환 대표님도 이쪽 자리에 오시고, 우리 또 PD들도 다 자리에 착석해서, 말은 거창하게 토크 콘서트라고 하지만 토크 콘서트 아니고요. 그냥 서로가 알아가기 위한, 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앞에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저희 놀루아가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살짝 벗겠습니다. 실물이 좀 괜찮죠? 네. 그럴 때는 원래 박수를 좀 치시는 겁니다. 네. 사실 저희 놀루아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5분, 그리고 청년 인재 직원들 3분, 그리고 그냥 이름만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저 이렇게 갖고 총 9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아까 조문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또 주민과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가장 중시되는 역할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돈보다는 사람을 또 오늘보다는 내일을 중시하는 그런, 예, 모토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예, 회사입니다. 사실 저희 젊은 PD들이 농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어쩌다가 놀루아라는 곳에서 함께 살게 됐는지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사전에 이렇게 질문지들을 혹시 당황할까봐 전달을 해서, 일단은 우리 조준영 PD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본인에 대한 소개는 놀루아와 인연을 맺기 전에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나는 어떻게 해서 놀루아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래서 놀루아를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을 먼저 하던 사람입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대략 한 2분간 각자의 소개를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부담스럽게 제가 먼저라서 참 힘듭니다. 네, 저는 조준형이고요. 예, 저는 하동에 오기 전, 원래 저는 고향이 하동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랑 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살다가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다시 하동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기왕에 다시 이제 내가 살 곳을 찾아간다면 하동이 괜찮겠다 하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직업으로 먼저 가졌던 직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IT 개발자였어요. 한 4년 일을 했는데 약간 금융회사 쪽이었거든요. 돈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힘들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너희는 일을 많이 해라. 이런 게 싫어서, 그럼 나는 비영리 쪽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하고 비영리 그 복지기관에 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을 한 1년 하니까 거기서 답답한 게 생겼습니다.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실행하는 끝단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바꿔주라 얘기를 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거 1년 해보니까 이것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또 시민단체에 정책을 좀 제안하는 이런 곳으로 일을 또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했던 일이 지역 정책 연구 쪽이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공공의 기관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답답했던 아쉬웠던 부분을 직접 지역에서 진짜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온 하늘이 녹색이거든요. 저는 하동 읍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악양 면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는 녹색이 많이 보여서 좋아서요. 근데 그게 아주 좋지 않을, 삶의 힐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조주영 PD가 그 하동으로 다시 내려와서 하동 사람으로 다시 원상 복귀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동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좀 덜 바쁘고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지금 그때 사는 것보다 훨씬 바쁘고 훨씬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양지영 PD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지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저는 창원에서 27살까지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교사의 꿈을 가지고 사범대를 나와서,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저랑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도 방황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다른 청년들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부모님 고향인 산청으로 귀촌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몸도 안 좋았고 뭐 이래서 부모님을 쫓아서 제가 같이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같이 계속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히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는 데까지는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저는 앞으로 시골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한 번도 깜깜한 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밝잖아요. 차 불빛도 그렇고 가로등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딱 시골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잔 잠이 너무나 단잠이었어요. 그 이유는 시골의 밤은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시골에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살려고 하니 취업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시골에 조그만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친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시골에 살려고 하니까. 제 또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청년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다가 이제 청년들이 모이니까 단지 책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게 돈을 벌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놀러와를 알게 됐거든요. 화동에도 이런 조직이 있네? 근데 마침 그때 채용 공고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산청에서. 근데 그걸 포기하고 과감히 제가 면접을 보고 다행히도 취업을 하게 돼서 지금 놀러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따랐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양정 PD가 조금 전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 잠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 만들고 하고 해서 친구를 만들어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 사실 식사 때 퇴근하면 뭐 하냐 그랬더니 친구 없이 그냥 맨날 집에 있다고 책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예, 그래서 그러면 하동에 와서 친구를 사귀었냐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두 친구 사귀었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저희 막둥이 PD 이대은 PD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은이라고 하고요. 전 놀러와 오기 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는 CCTV 설치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사실 그 일이 저랑 적성하고 좀 잘 맞았던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외부로도 많이 돌아다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래서 저랑 적성에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놀러와에 이제 채용 공고가 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작년에 놀러와를 통해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아들이 이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는 저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놀러와에 다니면서 지금 또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또 경력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막둥이 PD라고 하는데 저보다는 선배님입니다. 예, 저보다 먼저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선배님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간혹 이야기 나누 중에 어쩌다가 놀러와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 할 때 부모님이 저희 상품에 여행자로 오셨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저런 데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근데 저희가 물어봤어요. 놀러와가 어떤 곳인지 알고 왔냐고. 그랬더니 저는 여기 와서 가이드 하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런 역할도 직접 하고 있고 나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잠깐 우리 놀러와에 오시기 전 2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우리 놀러와에 오시기 전 2년, 그러니까 놀러와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짧게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년 이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정년 한 7년 앞당겨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문득. 이 일을 마치고 약 35년 정도 할 것 같더라고요. 정년하게 되면은.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 너 뭐 했으라고 할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3개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어요. 이 공직과 사회인과의 그런 좀 괴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래서 3개월 갔다 와가지고 그해 17년 12월부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조합원을 꾸리기 시작해서 놀러와가 탄생이 됐죠. 네. 네, 사실 뭐 저희 대표님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할 때 이미 제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놀러와 오기 전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에는 우리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을 하고 그 마이크는 저쪽에 EPD한테 좀 주실까요? 대표님 다음은 EPD 순서대로 해서 넘어오겠습니다. 저희 놀러와를 5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놀러와. 저는 여기 빠지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해왔어요. 미리 이야기해주지. 내일 청소. 이게 뭐 꼭 5글자 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잠자는 시간 말고는 여기에 저의 생각 다 쏟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냥 알아서 셀프로 5글자와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 이대훈 PD도 마찬가지로 5글자로 이야기를 하고 왜 그걸 5글자로 그렇게 표현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다음으로 말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5글자를 처음 생각을 할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애증의 관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이게 제가 처음 접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저한테 업무적으로 처음 아무래도 하다 보니 너무 어렵게도 느껴지고 좀 벅찰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일을 할 때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 하나하나 업무를 맞이하고 그걸 해냈을 때 성취감과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애증의 시간. 그래요. 그 애증의 대상입니까 혹시 양정 PD가? 자, 양정 PD께서 그럼 다음 이어가 주실까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2가지로 정리했는데 2가지 다 말해도 됩니까? 저는 일단은 하나는 로컬 되는 법, 그리고 하나는 진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사람들이랑 서로가 서로에게 로컬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산청에 지내는 동안에는 막연하게 시골 살아야겠다, 시골이 좋다,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동에서 지내면서 이게 그렇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그냥 막연히 호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관계가 오래되면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런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컬에서 사는 법, 그리고 그거를 알아갈 때 제가 진짜 배울 수 있는 진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놀러와는 사람 그리고 저에게 로컬을 알려주는 곳, 그런 의미에서 그 2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조주정 PD가 경계가 있나? 라는 게 제 답이고요. 저희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 여행을 하고 이런 거 일에 국한해서 생각을 했다가 왔는데 와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 활성화 이런 일도 하고 근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은 어떤 그 지역민을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사진을 찍고 있고 또 그 어느 날은 또 가이드가 되어 있고 어느 날은 뭘 또 써야 되고 또 공모 사업 제안서를 또 쓰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가 계속해서 저한테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가는가 저도 한번 보고 싶다. 네. 뭐 이 부분은 제가 발의를 했고 제가 묻기도 했지만 저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제 스스로 그냥 얘기는 맛있는 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놀러와라는 개념 자체가 맛있는 놀이 또는 뭐 맛있는 음식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뭐 조그만 지역의 방송에서 축제와 관련된 인터뷰를 좀 한번 했는데 본인이 느끼는 축제를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맛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맛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놀러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각자의 맛으로 각자가 서로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있고 또 그걸 잘 표현해서 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면서 우리는 놀러와는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양주영 PD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껏 놀러와에서 지내면서 했던 일 중에 나는 이걸 정말 어디든지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업무나 뭐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어떤 실적이 있다라면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조준영 PD가 경계가 있나라고 이제 저희를 표현을 했는데, 그거랑 더불어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우리는 전부 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전부 다 잘해야 돼요. 사진 잘 찍어야 되고, 디자인 잘해야 되고, 왜냐면 저희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마다 전문성을 갖추려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조직에서 지금 1년 반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2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요 근래에 어르신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자서전 학교. 네, 그게 이제 2019년도 말에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저희한테 약간 토스된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바쁘게 시작을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에서 주최하고 저희가 이제 실행하는 단체였습니다. 한데 어르신들을 대하는 일이 저는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랑 그렇게 어떤 유대를 가져본 기억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진짜 싹싹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으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조직에 있으면 어르신들을 대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대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랑 이제 10주 동안 보는데, 그 문제는 글쓰기의 스킬은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게끔 저희가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희 대표님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고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결과물이 저한테, 제가 편집도 했거든요. 그 책을 편집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책인데, 글 하나인데 어르신들한테는 평생 자기가 처음 가져보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그때 한 4일, 5일을 밤을 지새워가지고 13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는 책 편집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4일을 밤을 새워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도 충분히 좋아하셨지만 그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뭔가 본인의 인생을 한 권으로 정리를 했다는 게 굉장히 벅차오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어르신들만 그렇게 감동을 얻으신 게 아니라 아까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회사에,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애정을 가지게 된 게 그 프로젝트 끝나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르신들이랑 하는 일이 그때부터 이제 편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201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굿네이버스 혹시 아십니까?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에서 드림이드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국제구호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역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어요. 드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 컨텐츠를 가진 팀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트래블 헬퍼로 그 사업에 들어갔고요. 그때는 단순히 어르신들을
어르신들이 왜 가마 타고 시집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때 기획을 하신 건데 막 대단한 드레스 아닌데 미니 드레스 입혀드리고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고 그리고 하루 같이 소풍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여행, 그거를 이제 저희가 2019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다행히 저희가 그렇게 활동하는 걸 너무너무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에도 저희가 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여행을 시켜드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참여자들이 직접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서 저희 수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마을 수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르신들 여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매개마을 어르신들이랑 같이 저희가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마을 내에. 손자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실 여가가 없잖아요. 농촌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밭일 하시고 집에 오셔서 TV 보세요. 하루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도 어떤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뭐 이런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고 어떤 새로운 일들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활력이 생길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제 마을 내에 소모임을 만들고 그 손자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시집 올 때 바느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꽤 잘하시더라고요. 대단히 가르쳐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걸 브로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개마을 어르신들이 이걸 판매를 하실 거예요. 판매는 제가 하죠, 물론. 제 판매는 제가 하는데 이 수익금을 매개는 이제 악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천에 직전마을이라는 코스모스 축제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할머니들한테 이 돈을 기부를 하실 거예요. 왜 기부를 하냐? 우리 마을이 재밌게 노는 것처럼 너네 마을도 재밌게 놀아라. 여행 가라고.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텀블벅 통해서 펀딩 오픈 예정입니다. 네.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처럼 여가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쏟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하고 싶은 프로젝트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르신들이랑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참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알아서 깨알 같은 홍보도 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간혹 저희 양정 PD 마음이 너무 예뻐서 어르신들 자서전 학교 끝나고 나면 대기 악양이신 분들을 자기 차로 직접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올 때가 됐는데 잘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집에 따라 들어오라 그래갖고 데리고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또 갈 때는 또 간식도 챙겨주시고 마치 정말 손녀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준영 PD가 본인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죠. 제가 맡은 사업 중에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전국에 6개 정도의 지자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1차年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을 자세한 것보다는 주민 가이드 아니면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관광 상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하동이 녹차 야생차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차 농가와 우리가 함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런 걸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결국은 지속성을 가져가려면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적극성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농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서 다 이야기해가지고 협약식을 하고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같이 함께 운영할 것인가 해가지고 우리 그 협약 서류 내용을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좋은 점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감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만 드리면 같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구조가 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아무 의미 없이 쓰이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막둥이 이대훈 PD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 뭐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거 한번 소개해 보세요. 저는 현재 두 가지 업무를 지금 맡고 있고요. 먼저 고장사랑 하동 투어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장사랑 하동 투어는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하동군 내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대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전 연령층을 아우러야 되는 일이라고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연령대가 전신 연령이 낮아가지고 애들하고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작년에도 이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마무리하실 때 애들이 많이 성장한 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진행을 하면서 하동을 여행을 시키다 보니 저도 이제 하동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 저도 이제 아는 범위가 늘어나고 그 늘어남을 통해서 저도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보람찬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중학생 애들 데리고 지리산 둘레길을 걸을 예정인데 애들을 하고 같이 이제 고생할 생각하니 벌써 행복하네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업은 지금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그 시골에 있는 그 유휴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 공간들을 이제 활용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그 공간을 이제 시골 책방으로 만들어서 책방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곧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이제 도서와 이제 공간 그리고 재능 이렇게 공유를 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지만 그 작가학교를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작가학교를 하는데 생각보다 글 쓰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이 너무 불타가지고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알람을 꺼놓을 정도로 많이 열정들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 그분들의 생각을 잘 녹여내고 제가 볼 때는 서투르진 않지만 되게 정성을 다해서 그 글을 적으신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을 학교 이야기하셨는데 그 마을 학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 학교를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가 사는 그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들이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전문 분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안에서 또 본인을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과 지역의 문화와 또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녹여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나름 보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문고 얼굴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진주문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상균 작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조문환 대표님 멋지십니다.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써주셨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 놀루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선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저희가 쏘겠습니다. 바로 막 뭐가 날라오네요. 확실히 선물이 좋은가 봐요. 네. 그리고 이용훈님께서는 도봉에서 지금 함께 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짧게, 놀루아라는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난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라고 여기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안 써 있습니다, 대표님. 예, 저는 이 사실은 금방 차에 오면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잘한 것 같다? 네, 내가 놀루아 협동조합에서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것 같다.
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자랑스러워요. 큰 성과를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잔잔하게 동네에 지역에 우리가 스며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거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조합원들, 또 좋은 우리 직원들, 식구들을 이렇게 만난 것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 같다. 사람 복이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은 늘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건 많지만은. 네, 참 이런 거 말씀하시라 그러면 엄청 쑥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아까 대표님이 언뜻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고 또 서울에서 늘상 생활을 하다가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산지 이제 6개월이 됐는데 사실 내심 뭐 걱정이나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엄청 기대감도 있었고 말 그대로 신났었습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에 계신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그렇게 집에 충실했었냐고. 늘 나가 살아놓고 이제 와서.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의 이런 사태를 피해서 그리로 잘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거나 막 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우연찮게 이야기 중에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그리 살아볼게요 라고 왔는데 요즘 저를 보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됐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엄청 살이 붓고 있어가지고 저를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 PD들이 해줘야 될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시골에 가서 살게 됐냐? 어쩌다가 농촌 생활을 하는 걸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흔히들 우리가 시골에서 산다 그러면 뭐 농사 짓거나 뭐 이러고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피디들처럼 각자 자기를 개발하고 또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기 몫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 분 청년 피디들에게 내가 이 시골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혹시 시골에 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 라고 하는 어떤 살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대훈 PD부터. 저는 올해 이제 하동에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계속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동읍이 마지노선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동읍에는 그래도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옆에는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건물만 있었는데도 귀뚜라미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들으신 걸 보고 여기가 시골은 시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살아있다는 걸 느낀 게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을 가면 반찬들이 다 고정되어서 보통 나오는데 여기 하동은 식당 갈 때마다 그때 나는 제철 나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리는 게 없어서 다 잘 먹긴 하는데 부모님께 그 말씀을 또 드렸더니 부모님이 그건 복이라고 가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흔히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주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도시에서 살다 보면 먹는 게 그렇죠.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도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를 거의
바깥에서 사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 대표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아주 훌륭한 또 식당도 있고 또 하는데 저희가 일주일을 매번 똑같은 집을 거의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다 보니까 가끔은 어디 조금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먹고 올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게 맞네요. 예,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어떤 풍성함도 있고. 우리 양 PD가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댓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놀러와를 5글자로요?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뽀로로 친구.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써주셨어요.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분? 윤영민님? 예? 여기 뒤에 계시네. 예, 이따가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선물은 제가 이렇게 달고 있는 저희 굿즈 배지입니다. 예, 제가 이걸 달고 있었더니 산림청에서 불조심 강조하러 나왔냐 그러는데 저희 악양에 있는 예, 부부송입니다. 부부송. 네, 이따가 열심히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읽어드리고 선물 드릴게요. 자, 이번에 양정 PD가. 저는 이제, 제가 시골에 살면서 제 스스로 변화를 겪은 지점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일 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왜냐면, 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많이 보고, 강을 보고 살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게 진짜 제 마음속으로 필요를 느끼니까 그리고 위기를 느끼니까 제가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천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 그리고 주방 세제 저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고체 형태, 비누 형태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제가 또 어떤 실천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도 결은 같은데 저는 지금 이대은 PD는 그 하동읍의 새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축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헌 건물을 좋아해요. 오래된 집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저도 이렇진 않았어요.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하동 산다 해도 저는 신축 원룸 살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낡은 집만 보고 다녀요. 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아주 멀쩡한데 저거를 다 밀어버리고 정말 시골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빛과 번쩍한 새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헝겊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저는 이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또 헌 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하동에서도 이사를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는 도시에 살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아파트 걸리죠. 건물 걸리죠. 뭐 전기줄 많죠. 그래서 사실 하늘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살짝만 각도를 틀어도 너무 청량해요. 너무 예쁘고 해서 하루 중에 하늘을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도 보고 퇴근할 때 보는 하늘이 저는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해질녘의 하늘을 보는데 그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골살이 4년 차인데 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집 이야기 나오면 저는 가끔 이렇게 욱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악양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차에다가 짐 대충 싣고 막 출발하는 시간에 저희 대표님이 야 좀만 천천히 와라 그러셔갖고 왜요 그랬더니 악양에서 어르신들이 서울에 있는 코로나가 오면 안 된다고 코로나가 오면 안 된다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읍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빨리 악양으로 들어와서 정말 시골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저희 대표님이 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아침 출근 시간 때마다 니네는 들어올 때마다 돈 내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너무 예쁜 섬진강 보지역 그리고 화려하게 화사하게 펴있는 벚꽃 이렇게 보면서 들어오니까 니네는 올 때마다 돈 내고 와야 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조주영 PD. 네, 저는 저는 약간 산골 같은 데서 살고 있거든요.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면은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했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아,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평사의 들판에 나가면 개구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너무 귀가 아플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아픈 게 아니라 찻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것과 또 현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시골로 많이 오세요, 오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분들이. 근데 책에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역으로 많이 오세요라고 말을 하는 만큼 거기에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지역에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수용성이 좀 있으면, 개방성이 있으면 되는데, 폐쇄적으로 있으면서 오세요, 오세요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았었어요. 제가 있는 하동에서도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줄어든다면 오히려 지역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전해야 될 텐데, 저희 대표님은 늘상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희 놀러와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도 찾고, 또 시골 안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골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족 같은 우리 청년 PD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골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하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우리 PD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시골에 오려고 마음 먹고 있거나 혹시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시골로 오세요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어렵네요. 한참 읽어야 되겠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요. 일 욕심이 많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고요. 일은 곧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이고 또 성취이고 우리 놀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농촌으로 왔단 말이죠. 바쁘게 일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의미를 찾고 방향을 바로잡고 여기서 자기의 자아를 찾고 이렇게 하려고 왔단 말이죠. 도시처럼 막 새벽 6시에 기상해가지고 출근하고 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온 거는 절대 아닌데, 저는 우리 놀러와 가야 하는 그 방향성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어느 정도의 이런 진척을 좀 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대표로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때로는 직원들을 푸시하게 되고 상처 입는 말들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사실은. 돌아서면 미안하고 막 다그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미안하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나왔고, 또 저를 보고 온 건 아니겠지만은 이 놀러와를 보고 왔는데, 또 농촌을 보고 왔는데, 여기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때로는 이분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런 분들과 같이 근무하다니. 나 뭐지? 어떤 영광이지? 뭐지? 나 복딩이야?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요. 삶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우리 특히 실장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나가는 이렇게 MC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렇게 하동으로 왔단 말이죠. 이게 인생의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방향 전환이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같이 동지가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오늘도 제가 좀 푸시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미안하게, 이게 대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네요. 미안한데 또 제가 또 일을 보면은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라서 또 내일 또 바로 푸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점점 옅어지고 이제 서로가 정말
한 목표로, 한 방향으로, 예, 이제 그렇게 점차 이제 나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감사하고, 미안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저는 아까 누가 이야기했더라? 블루오션. 예. 참, 밥 먹을 때 우리 여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탄탄대로는 아니에요. 정말 가시밭길인데, 그렇지만은, 블루오션은 아니지만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작은 동네, 우리가 있는 이 동네, 딱 한 평만이라도 밝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우리, 대열에 동참해 준 우리 PD들과 우리 실장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마,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이분들을 보고 이제 농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되어주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냥 편안하게 한 1분 남짓으로 놀러와에 대한 PR 이분들에게 놀러와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PR 또는 놀러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나 놀러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분 정도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저희 대표님이, 전 제품 어깨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하동 송림공원이라는 백사장이 있습니다. 송림공원에. 그 백사장에 그랜드 피아노를 앞에 백사장 가운데 갖다 놓고 피아니스트 지용이 왔어요. 월광곡을 15분짜리를 이제 이 곡과 다른 여러 개의 곡을 해줬는데 그거를 1년 반 전 제가 입사할 때부터 대표님 그 얘기 하셨었어요. 나 너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거를 6월 5일날 딱 하는 순간 딱 대표님 어깨를 뒤에서 딱 보는데 좀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꿈을 꾸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저는 그런 조직이 우리 놀러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 그래요. 너무 양 PD 갑자기 예. 너무 멋진 말을 앞에서 멋있게 해버리니까. 말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저는, 지역에 있는 회사가, 특히 농촌에 있는 회사가 잘하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최우선 돼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에 있는 회사, 농촌에 있는 회사는 오래 거기 있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도 항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가 그냥 막 불태울 수 있어요. 하얗게 불태울 수 있는데 이러다 없어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남들 다 하는 농촌에서 한번 일 벌렸다가 그냥 접었네 이렇게 사라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희 같은 청년들이 계속 놀러와에 입사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여기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두 선배 PD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또 이 PD는 지금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고 걱정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할 때 놀러와는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시골 내에서 가장 젊게 사는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표님도 되게 젊게 사시고, 되게 아이디어도 되게 젊고, 딱 그런 부분을 보면, 전국 어디를 내놔도 가장 젊게 사는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와 PR 짧게. 저는 안 할게요. 아니요,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랑할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제 좌충우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세워놓은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 진심 어린 마음이고 늘 갈등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1000번 갈등합니다. 1000번. 내가 가는 게 맞나? 네. 그렇지만은 이 갈등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자랑으로 남는, 지금은 자랑이 아니겠지만은 자랑으로 남는 그런, 예, 우리 조직, 또 우리 동네, 우리 넓게는 우리 하동, 우리나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길게 하라 그러면 더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예, 정해져 있는 터라, 여기까지만 아마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그 질문을 써주신 분이 또 계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일 것 같아요. 대한여행, 지속 가능한 마을, 청년 플러스 중년, 청장년, 하동 지역, 역시 느림의 묘미, 머물러 갈 수 있는 여행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께 머물러 갈 수 있는 여행에 대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을주의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 이야기였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마을을 자꾸 이렇게 가게 되고 마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농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농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지고 있어요. 현실은. 그래서 이제 이 없어지는 농촌이 없어지면 안 된다. 오늘 같은 모습이 발전이 아니라 오늘 같은 모습이 그냥 내일도 이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로 가고 있는데 마을과 함께하는 여행,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 그것을 저는 여기에 우리 질문 주신 분에게 제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짧은 시간 이 안에서 함께 했지만, 저희 놀러와를 찾아주셨고, 또 저희 놀러와의 여행 상품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여행 제대로 하고 갔습니다. 정말 여행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지에 툭 던져져서 그거 그냥 말 그대로 사진 흔적 하나 남기는 걸로 하는 것들을 보통들 여행이라고 표현들을 많이들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모습을 함께 닮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선물하고 싶은 게 저희 놀러와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대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PR은 지금이라도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희 놀러와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얼굴책, 진주문고 라이브 방송의 얼굴책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늘상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잘한다 해주시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난 게 아니고요. 보통 제가 예전에 방송했을 땐 테이프 갈고 갈게요. 그래서 잠깐 끊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일 없는데, 예, 잠깐 분위기 전환하고 갈게요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좀 크게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